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오는 3월 30일 개최합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다양한 팀들이 참여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함께 20여일간 비무장지대를 따라 400km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며 침묵으로 기도하며 걷는데요. 우리 사회에도 공존의 마음이 깃들길 소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역 방안을 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개혁장로교회연합 K-PAC이 2024년 임원 수련회를 1박 2일간 진행했습니다. K-PAC은 예장 고신과 합신, 대신총회가 회원교단으로 속한 한교단 다체제 연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2023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광화문에서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던 부활절 퍼레이드가 올해는 오는 30일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는 참가자가 2배 이상 늘어나며 2024 부활절 퍼레이드는 규모가 더 커지고 또 다양한 문화 행사로 풍성하게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3월 30일 고투게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슬로건으로 2024 부활절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주최하고 CTS 기독교TV, CTS 문화재단이 주관한 올해 행사는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3.4km를 퍼포먼스와 함께 행진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한국교회는 물론 잠비아, 고려인 등 해외 참가팀까지 예년에 비해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 공동대회장인 이철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김의식 총회장,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은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 등 기독교 문화를 한국 사회에 전파했다며 성탄절 축제는 사랑에 초점을 맞췄다면 부활절 퍼레이드는 소망에 초점을 맞춰 기독 문화를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퍼레이드를 2번째 맞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은 소망이 문화화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살아있는 역사요 또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없이 기독교는 존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문화축제로 잘 이루어지면 전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한국교회가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24 부활절 퍼레이드 대표회장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영상으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또 상임회장을 맡은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는 회견문을 통해 부활절 퍼레이드를 연합의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는 종교적 이념이나 교단 간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소망의 길 등 풍부해진 대도구들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2024 부활절 퍼레이드는 오는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설 이벤트, 기념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처음으로 20여일간 비무장지대를 따라 400km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고 남북한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인데요. 평화순례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작지만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며 분단의 땅 한반도에서 그 상처난 허리를 가로지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의 종 앞에 200여 명의 종교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월 29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3월 21일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00km를 걷는 대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대화요, 평화요, 화해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걸으려고 합니다. 그 길이 다소 힘들고 또 지난하고 쉬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걸으려고 합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은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따라 평화를 위해 침묵으로 기도하며 걷습니다.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여정인 겁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 당시 민족을 위해 종교인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 생명평화 순례길에도 종교인들이 나라의 상처를 보듬길 소망하며 참여하게 된 목회자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3.1 독립선언서를 할 때도 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래서 우리 4대 종단이 함께 가장 아픔이 서려 있는 이 DMZ 분단 지역을 우리가 쓸어안고 우리가 그 상처를 보듬으면서 이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걷자. 서로 다른 생각과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 모여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메시지가 사회에도 퍼져나가길 기대한 이들도 있습니다. DMZ에만 분단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도 있고 특히 종단이 다른 서로 간의 신앙과 또 신념이 다른 사람들 속에도 이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고 저는 우리 사회에 아주 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단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평화를 기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는 일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4대 종단 종교인들은 3.1절을 기념하고자 발대식을 개최해 공동성명 등을 발표했습니다. 처음으로 개최한 2024 DMZ 생명평화 순례는 민족의 평화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와 배움의 기회를 가지는 온전한 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세 가운데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역 방안을 논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사회봉사부와 사회복지위원회가 1인 가구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사역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 사단법인 오픈도어 박민선 이사장은 1인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현상이자 가장 큰 인구 집단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급증 현상 원인으로는 수도권 일자리 집중화를 꼽았습니다. 직장을 찾는 청년 가구와 지방에 남게 된 노인 가구가 대표적입니다. 또 비혼과 만혼, 이혼 증가도 1인 가구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사회 관계망을 꼽았습니다. 지자체와 정부에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건강한 공동체 모델, 사회 관계망 형성 등의 부분에서 교회가 민관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젠 아카데미 타경철 대표는 교회 내에서 1인 가구를 받아들이고 흡수할 영역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 남녀 차별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싱글 차별이라며 1인 가구에 위로와 도전을 주며 교회가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실적인 싱글 미니스트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성구 노인복지관 류재용 관장은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소그룹 운영, 디아코니아 사역, 온라인 시당 지원 등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개혁장로교회연합 K-팍이 2024년 임원 수련회를 1박 2일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임병무 목사가 인도하는 가운데 예장 고신총회장 김홍석 목사가 설교하고 예장 합신총회장 변세권 목사가 축도했습니다. 2부 특강 시간에는 예장 대신 증경총회장 이정현 목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둘째 날 간담회는 예장 대신 부총회장 강대석 목사가 심우하는 청운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K-팍은 전국 100개 이상 교회 또는 신학대학원 운영교단이 모인 한교단 다체제 연합입니다. 현재 예장 고신과 합신, 대신총회가 회원교단으로 속해 있으며 동성애 반대, 낙태 반대, 여성 안수 금지 등의 헌장과 규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설립한 국제 구호사역 NGO 굿피플 인터내셔널이 베트남의 초등학교와 보건소를 준공했습니다. 굿피플은 도시에 비해 학교와 보건소가 부족해 주민들이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베트남 북부 푸토성 지역에 꾸에람 초등학교와 다잉응양 시젠 보건소를 완공하고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앞으로 꾸에람 초등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또 주민들에게는 보건소를 통한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 질병 예방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굿피플은 꾸에람 초등학교 2개 건물을 신축하고 1개 건물을 리모델링해 더 많은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정부와 협력해 보건소를 재건축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올해 첫 2달 동안 4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강제기증 운동본부는 새해와 사순절을 보내며 2달 동안 전국 11개 교회에서 성도 415명이 생명 나눔 예배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자니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예수전도단 선교사 11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공동 창립자인 달린 커닝햄 사모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커닝햄 사모는 성명에서 예수 전도단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라며 선교사들의 죽음이 탄자니아 지역 선교에 엄청난 공백을 만들어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제4회 국제개발협력상 시상식에서 한 걸음 더 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인 국제개발민간협의회는 미랄복지재단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확정했습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가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차별과 혐오를 교단의 이름으로 공식화했다며 개신교 역사에 오랜 비웃음을 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3.1절을 맞아 순국 선열을 기리며 전국교회연합회가 3.1운동 제105주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관련 소식을 김예슬 기자가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안동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3.1운동 105주년 기념예배를 안동교에서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안동교회 김승학 목사는 3.1운동 당시 교인들은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나라 사랑의 길로 여겼다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민족, 안동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진행됐으며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아울러 국가재창과 보훈단체의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의성군 기독교연합회가 제105주년 3.1절 기념 조찬 기도회를 의성 성광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상임회장 김규 목사는 3.1운동 정신의 바탕은 기독교 정신이라며 모든 성도가 3.1운동 정신을 이어받아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가 안보와 경제, 의성 지역 복음화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진행됐으며 3.1절 기념 행사로 독립선언문 낭독과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나라사랑 3.1절 기념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원 교수 하광민 목사는 제2의 3.1운동은 통일이라며 북녘 땅에도 영적인 자유가 선포되길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횡성군 발전과 복음화,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 특별 기도했으며 만세 삼창으로 3.1절을 기념했습니다. CTS 뉴스 김예슬입니다.
예장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100일간의 기도 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차 서울 서부권역 헌신 예배가 부천 서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 이성화 본부장은 저출산 극복은 과제이자 포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명이라며 출산 사명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CTS 기독교TV 최연탁 사장, 사랑연구소 김숙경 소장, 한동대 재양규 교수가 강사로 나서 청년 세대의 올바른 결혼관 확립, 교회 시설을 이용한 돌봄 서비스 법제화 등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역교회 연합으로 진행되는 3차 권역별 기도회와 헌신 예배는 오는 10일 대구 대명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는 28일 청주 서원경 교회에서 CTS 기독교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회의에 이어 진행된 협약식에서 충북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송진호 목사는 복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돌보는 일에 충북 기독교연합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양 기관의 대표는 저출생 극복 운동과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서명, 기독교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2024 코스타 월드인 제주가 한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2월 29일부터 3일간 제주 성안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픔이 있었지만 새로운 아시아 선교의 교두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제주에서 2024 코스타 월드 인 제주의 대회를 선포합니다. 제주 성시화운동과 코스타가 함께 주최한 이번 캠프에는 사단법인 PPL 김동호 목사와 코스타 국제본부 유임근 목사, 김브라이언 등이 강사로 나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이번 주제의 성경적 의미와 시대적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신앙인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호남 신앙동지회가 찬양 페스티벌 노회대항 합창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전주대학교 이사장 차종순 목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신 오방 최흥중 목사를 닮아가고 그들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침체기에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침체됐던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 호남 지역의 교회가 하나 되는 일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남노회, 순천남노회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10개 노회가 모여 송축해 내 영혼, 주예수 나의 산 소망 등 준비한 찬양으로 한국교회 하나됨을 염원하며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천복음교회는 2일 이웃과 함께하는 순천복음 매화축제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앞선 예배에서 순천복음교회 장동복 목사는 우리 모두는 말 없는 설교자라며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이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팥죽과 떡 등 음식 나눔을 통해 행사 현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 복음교회 매화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원하는 것은 매화 향기도 있지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발을 딛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홍매, 청매, 백매화 가득 피운 교회 정원은 3,3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매화 150여 그루와 수석, 연못 등 아름다운 풍경이 조성되어 사진을 찍기 위한 발걸음들이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화 성결교회가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드렸습니다.
26일부터 사흘 동안 이어진 부흥성회에서 주 강사로 나선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목사는 믿음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도시농업 텃밭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농업 텃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0가정 정도가 흙공동체를 이루어 농사를 배우고 농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 3월 봄이 되었습니다. 100가정 정도의 교인들과 함께 농사를 시작합니다. 주로 3월에 파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작물에는 상추, 완두콩, 시금치, 대파, 당근, 감자, 봄배추 등이 있습니다. 텃밭을 시작하는 사람은 3월 이전에 농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압니다. 먼저 작년 농사한 텃밭을 다 정리하고 그것들로 겨우내 퇴비를 만듭니다. 풀과 물 그리고 미생물을 넣고 뒤집어 주기를 반복하고 비닐로 잘 덮어가면서 친환경 퇴비를 만듭니다. 또한 1월 말이 되면 모종을 키웁니다. 이 작업은 참 신비롭습니다. 씨앗이 발화되어 땅에 심어질 때까지 농부는 최선을 다해 새로운 생명을 땅에 담을 수 있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밭을 일굽니다. 모두가 텃밭 농사를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누군가가 준비해야 가능합니다. 텃밭을 시작한다는 것은 희망을 가꾸는 작업입니다. 직접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내 먹거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어 좋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거둘 수 있어서 청빈함과 소박함을 배우며 흙 속에서 겸손을 배웁니다. 그리고 도시농업 공동체 구성원 간에는 항상 생명 먹거리 잔치를 할 수 있어 이만한 아름다운 교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텃밭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기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텃밭 농사가 환경운동의 시작이라는 점이 의미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체험장이 없는 생존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 체험 공동체 한마당을 지속해서 만들어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은 교회가 아니면 만들 수 없습니다. 새롭게 무엇을 시작할 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체험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그 출발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무엇을 시작하기만 하면 우리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률이 아무리 낮아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그 낮은 확률에도 희망을 품고 나의 길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플러스 흐름이 5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52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플러스 흐름이 5개월째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보다 66.7% 증가했고 대중 수출도 17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민과 함께 경제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소통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함께해요 경제정책 방향 플랫폼은 주요 과제 추진 현황과 국민 참여, 현장 방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재부는 플랫폼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국민 관심도와 체감도, 정책 파급 효과가 높은 주요 과제를 선정해 매주 과제별 추진 현황을 갱신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산관리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올해 주택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4.6% 떨어지면서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부동산 전문가의 74%, 공인중개사와 자산관리 전문가의 79%가 올해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갈수록 음성화, 조직화하고 있는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연수생들 사이에서 자동차 운전학원보다 저렴한 비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며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과 알선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관리하는 총책 등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비만 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증가한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를 주제로 오는 24일까지 건강 식생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 동안의 국내 비만 실태와 비만 관련 요인인 신체 활동 등을 제공하는 한눈에 보는 신비형 통계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라면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9억 5,200만 달러로 2022년과 비교해 25%가량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수출도 1월 기준 역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함께 10년 연속 수출 기록 경신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의 봄철 재난 안전 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 신고 대상은 산불과 화재를 비롯해 축제와 행사 민파 밀집,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 등과 관련된 위험 요인입니다. 행안부는 재난 안전 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 효과가 탁월한 우수 신고에 포상금과 안전 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시장 활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4월부터 소규모 카페가 플라스틱 대체 빨대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비와의 차액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차액 지원을 통해 약 8천만 개의 대체 빨대 사용을 유도하고 약 80톤의 플라스틱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